이 기왕후가 원나라 역사서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쪽 원나라 역사서에. 황후니까. 그렇죠.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만지라가 바쳐서 궁녀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만지라. 이거 무슨 말이죠? 동만지라. 동만지라? 이 동만지라는요, 바로 원나라 황실의 환관입니다. 한마디로 동만지라라는 인물이 기황후를 원나라 황실의 궁녀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체 왜 고려의 여인을 원나라 황실 궁녀로 데려간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아마 기황후가 고려에서 선발되어 원나라로 보내진 특별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녀. 아. 자, 바칠 공, 계집여, 곡물로 바친 여인이라고 해서 공녀라고 불렸습니다. 자, 때는요, 바로 원간섭기였습니다. 당시 고려는 사사건건 원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나라가 이 고려를 복종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아주 꾸준히 공녀를 요구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기왕후도 약간 공녀로 이렇게 좀 끌려서 원나라로 간 거예요? 기왕후가 공녀였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공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후는 황후가 되기 전에 원황실의 궁녀로 생활을 했었고, 당시 고려 공녀들이 대부분 일단은 황실 궁녀로 시작을 했던 것으로 봤을 때 그러합니다. 다만 원나라 황후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 측에서도 원나라 측에서도 굳이 기왕후가 공녀였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기황후를 궁녀로 바쳤다는 아까 그 인물, 네. 동만지라. 네. 자,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동만지라의 출신입니다. 동만지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설마 고려? 고려? 맞습니다. 어? 동만지라 역시 기황후와 같은 고려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나라 황실에 왜 고려 출신의 또 황관이 있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고려 출신 환관은요, 사실 원나라 영입 대상 1순위였습니다. 왜요? 자, 왜냐면요, 일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고려 출신 환관들이 어찌나 일을 잘했던지 원나라에서는요, 이들에게 일반적인 시중을 두는 업무 외에도 황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막중한 일까지 맡겼던 것입니다. 와, 돈을 맡기는 거면 엄청 잘했다는 건데. 큰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동만지라는요, 황태후의 재산을 돌보는 휘정원이란 기관에서 휘정원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만지라는요, 또 하나의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바로 황궁 각처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하는 일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목욕 재개는 다 끝냈는가? 예, 태가머른. 지금부터 궁녀 선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동만지라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황후였습니다. 자, 그럼 동만지라에게 뽑힌 이 기황후,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차 심부름을 담당하며 순제를 섬겼다. 여기서 말하는 순제는요, 바로 원나라 14대 황제 혜종입니다. 근데 왜 순제라고? 좋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원나라 역사서인 이 원사열전은요, 원나라 시대가 아닌 명나라 시대에 편찬된 겁니다. 명나라식으로 혜종을 순제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같은 말. 예. 네. 자, 이렇게 기왕후는요. 황제 바로 곁에서 차심부름하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요. 혜종과 기왕후는 14세에서 17세 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10대. 그럼 차이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궁녀 기왕후를 보는 원나라 황제 혜종의 눈빛이 어딘가 이 모르게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개 궁녀에게 혜종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기왕후가 마음에 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혜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왕후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예뻤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또 좋. 목소리 좋고.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살구 같은 눈, 복숭아빛 뺨, 뺨. 버드나무 같은 가는 허리. 아, 자, 어때요? 기왕후의 그 외모 아주 출중했던 것 같죠? 네, 그죠? 정말 예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외모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왕후에게는요, 황제가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지혜롭고 영리해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혜종은 대화를 나눌수록 외모만 출중한 줄 알았던 이 궁녀가 성품도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혜종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계속 이제 차를 마시고 싶어 하시겠죠. 그렇죠. 하루 온종일 차만 마십니다. 매일 차만 마셔요. 물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하루에 두세 번씩. 그렇죠. 자, 이렇게 혜종은요, 이 기왕후의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황궁에서 만난 풋풋한 청춘 남녀가 애틋한 마음을 키워간 거죠. 고려에서 온 일개 궁녀가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황. 원나라 최고의 자리에 있는 황제의 눈에 들게 됐으니 이제 기왕후의 앞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진짜 탄탄대로 아닐까요? 그냥 궁녀에서 지위도 계속 높아질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꽃길이 쫙 펼쳐졌을 것 같죠? 네. 네. 그런데요. 기왕후가 황제의 눈에 들고 난 이후에 원나라 황실 4명부가 팔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시죠. 당장 이년의 옷을 벗겨라. 왜 이러지? 왜 이러시옵니까, 마마? 닥치거라. 왜? 채찍을 가져오너라. 채찍? 오! 오, 피가 난다. 왜 이렇게 때려? 기왕후를 채찍질하는 이 여인, 아이고. 이 누굴까요? 황제 부인. 원래 부인. 맞습니다. 바로 원나라 황제 혜종의 정실 부인 황후 하나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종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혜종이 황후인 자기를 제쳐두고 일개 궁녀에게 사랑을 쏟게 되니까 질투의 눈이 멀어 기왕후를 매질한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 상황은요, 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기씨가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여 그녀의 몸을 불로 지지기도 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근데 황제가
그 혼나고 있는 기왕후를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어?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죠? 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황후 타나시리는요. 황제인 혜종조차도 슬금슬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내였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힘이 있었다. 그렇지. 네. 집안이 뭐 그렇죠. 엄청 대단한 집안. 아유, 맞습니다. 황후 타나시리 집안은요. 당시 원나라를 쥐락펴락하던 권신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후 타나시리 아버지 엘테무르는요. 제 입맛대로 황제를 갈아치울 정도로 원나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혜종이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황후 타나시리의 아버지는요. 이미 죽고 없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과 엘테무르의 측근들이 황실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눈치 보였겠네. 이런데 혜종이 황후 타나시리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때 혜종의 황권은 어떤 거예요 지금? 바닥이죠. 네. 그렇죠. 혜종은 기왕후를 돕고 싶었어도 함부로 그럴 수가 없죠. 나설 수 없었던 겁니다. 야, 이게 참. 자, 이런 상황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일개 궁녀에서 벗어나 꽃길을 걸을 줄 알았던 기왕후. 이때 기왕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투한다는 이유 맞는 게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나를 안 부르고 안 좋아했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기왕후는요 황후 타나시리의 모진 매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에게도 강한 힘과 높은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야 이 살벌한 원나라 황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1335년 지독하게 기왕후를 괴롭히던 황후 타나시리의 매질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때리다가 죽어요? 죽어버려. 아니요. 맞습니다. 오. 아 진짜요? 황후 타나시리가 죽게 된 겁니다. 왜요? 자, 여기서 문제 보시죠. 아니. 타나시리가 갑자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누가 타나시리가 먹는 거에다가 약을 탑니다. 죽이려고. 그런 정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그 죽은 배경이 있어요. 배경? 오답입니다. 정답. 네. 황제가 어. 예, 작전을 짜서 어. 기왕후랑 잘 되기 위해서 죽입니다. 타나시리를 밑을 시켜서. 진짜로? 오답. 거의 비슷한가요? 제가 했던. 전혀 다릅니다. 아 예. 자, 힌트 좀 드릴까요? 네. 타나시리 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빠가 네.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그 네네네. 안에서. 네. 자, 느낌 오지 정답. 않습니까? 정답. 자, 정답. 내가 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네. 친오빠가 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유배가거나 다 죽여집니다. 정답. 와. 맞습니다. 당시 권신으로 힘을 휘두르던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이 혜종을 향해 역모를 일으켰거든요. 아하. 아니 갑자기? 이 가문의 어떤 위세가 너무 과도해지게 되다 보니까 혜종이 이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다른 권신을 이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타나시리의 오빠가 이 일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여겨서 역모를 꾸미게 되는 것인데 역으로 혜종에 의해서 내쳐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황후 타나시리의 오빠들이 역모를 일으킨 죄로 죽임당한 뒤 황후 타나시리 역시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독살로 처형당합니다. 자, 그런데 황후 타나시리의 죽음 이후 기왕후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기왕후가 궁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원나라 황제의 정실 부인인 황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와.
혜종이 궁녀 기씨를 원나라 황후 자리에 앉히겠다고 대놓고 선포한 겁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비어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고려에서 온 궁녀가 원나라 황후가 된다? 당시로선 꿈도 꿀 수 없었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혜종은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 기왕후를 자신의 황후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내보인 거죠. 네. 그리고 혜종이 기왕후를 황후로 맞이하려고 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시 황후 타나시리처럼 강력한 권신 집안의 여인이 황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에 비해 기왕후에겐 자신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출신의 궁녀에 대단한 가문의 연줄도 없던 기왕후를 황후 자리에 앉히는 것은 혜종의 황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왕후 역시 황실의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었겠죠. 이쯤 되면 내가 황후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뭔가 이 황후 자리에 욕심나지 않았을까요?